안녕하세요. 임창규 세무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경정청구와 수정신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대표님들 같은 경우는 경정청구라는 용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저희 업계에서 한 5년 전부터 상당히 이슈가 많이 됐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수정신고는 상대적으로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먼저 경정청구와 수정신고에 대한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경정청구랑 수정신고는 서로 반대되는 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경정청구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 세금 같은 경우는 기한 내에 세금을 신고하고 해당 금액을 납부를 하게 되잖아요. 세금 신고했었던 금액이 실제로 내가 내야 되는 세금보다 더 많았던 경우, 실제로는 내가 내야 될 세금이 더 적었었는데 과도하게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는 세금을 돌려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세금을 돌려받는 청구를 경정청구라고 합니다. 반대로 내가 정기에 신고를 했던 게 실제 내야 될 세금보다 덜 신고 납부를 해서 더 많은 세금을 신고 납부를 해야 될 때 수정신고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경정청구는 내가 냈던 세금을 돌려받는 절차라고 보시면 되고, 수정신고는 내가 신고했던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추가로 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경정청구랑 수정신고를 언제 하게 될까요? 먼저 경정청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당초에 해야 했던 그 신고를 잘못 신고한 경우에 당연히 경정청구를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처음 세금 신고 납부를 할 때 잘못 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인데, 실제로 이 세금 신고를 잘못하게 되는 사유는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이 이 세금 신고를 잘못하는 경우도 있고, 납세자가 세무대리인한테 자료를 잘못 줬거나 아니면 자료를 덜 줬거나, 그래서 그거에 맞게 그냥 세금 신고를 했는데 실제로는 더 적게 세금이 나왔어야 하는데 비용 같은 부분이 누락이 돼서 과도하게 납부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처음에 세무대리인이 신고를 할 때는 여러 세액공제나 감면 요건 등을 검토를 했을 때 감면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해당 규정을 적용을 하지 않았는데, 실제로는 해당 감면 공제 규정에 요건이 충족이 되는 사업자라서 공제 감면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이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이러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세액공제 감면 규정에는 상당히 많은 규정이 있는데 그 중에 사후관리 등이 있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많이 아시겠지만 고용 관련된 세액공제 같은 경우는 사후관리 규정이 있거든요. 올해 고용을 해서 인원이 증가하면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지만 내년에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았을 때보다 인원이 감소하는 경우는 받았었던 세액공제를 그대로 토해내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세무대리인이랑 납세자가 서로 의논을 하고 같이 협의하에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경정청구를 하게 되는 상황은 판례 등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금과 관련된 내용은 세법 규정대로 저희가 판단을 하게 되지만 법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모호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 예규라고 해서 국세청이나 기획재정부 등 관련 유관 기관에 질의를 해서 그 회신을 받는 질의회신을 받을 수도 있고요. 법적 쟁송이 가서 소송으로서 해결이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세금 신고를 할 때는 법 규정을 보고 보수적 신고를 했는데 이후에 이 판단과 해석이 달라지게 돼서 과거에 받지 못했었던 감면 공제 규정을 시간이 지나서 받을 수 있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판례가 뒤집어지거나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이러한 경우는 과거에 신고했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수정신고를 하게 되는 케이스인데, 납세자나 세무대리인이 과거 신고했었던 내용을 확인을 했는데 실제로 신고해야 되는 세금보다 덜 신고 납부한 경우 발견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해서 추가 납부세액을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 이런 의문을 가지실 수 있는데요. 어차피 그거 안 걸리면은 굳이 내가 자진해서 신고할 필요가 있나요? 나중에 혹시라도 발각되면 그때 납부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가급적 잘못된 신고를 발견하셨을 때는 빨리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세금을 과소신고하게 되는 경우는 과소신고 불성실 가산세도 발생을 하고 덜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 납부불성실 가산세라는 것도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납부불성실 가산세 같은 경우는 하루하루 가산세가 계속 쌓이게 되거든요. 이 신고에 대한 소멸시효 기한이 5년인데 이 5년이 다 지날 때쯤 돼서 그때 세무서에서 과소신고한 부분에 대해서 납부하라고 고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5년간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최대로 쌓여서 나오기 때문에 본세와 가산세가 거의 비슷하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발견하면 빨리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이 과세관청에서 납세자가 과소신고한 부분에 대해서 발견을 해서 고지를 하기 전에 미리 자진 신고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산세 감면 규정은 빨리 발견해서 자진 신고할수록 감면율이 높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발견하고
어차피 본세는 내야 되는 세금이었기 때문에 본세 빨리 내시고 가산세를 최대한 줄여서 신고를 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과세해명 자료 등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세금 신고 납부를 했을 때 과세관청에서 이 세금 신고가 뭔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갔거나 아니면 매출이 누락이 된 것 같다라는 의심이 있을 때 납세자한테 과세 해명 자료를 요청을 합니다. 과세 해명 자료를 요청하게 되면 해당 금액에 대해서 납세자가 어떤 증빙이나 여러 가지 소명 등을 통해서 입증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거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그 추가되는 세금에 대해서 결국 납부를 해야 되거든요. 이 경우에 해명을 전부 하지 못하는 경우는 추가로 세금을 신고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수정신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세무조사를 진행을 할 때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세무조사를 하게 되면은 과거 몇 년치 세금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 과세관청에서 굉장히 꼼꼼하게 검토를 하고 과소 신고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를 하게 되는데, 가끔 납세자와 이 과세관청이 협의를 해서 해당 부분은 그냥 수정신고, 납세자가 직접 자진 신고하는 부분으로 처리하자라는 경우도 있어서 이러한 경우에 수정신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개념은 어느 정도 이해되셨나요? 사업을 하고 계신 사업자분들께서는 경정청구에 대한 제안이 오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세무대리인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뭐 컨설팅 업체 같은 곳이나 보험을 파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오셔서 경정청구 제안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경정청구가 무조건 잘못된 것도 아니고 무조건 맞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고용중개세액공제 같은 경우 대표님이랑 세무대리인이랑 이야기를 해서 올해는 인원 1명 증가를 해서 인원을 쓰고 있지만 내년에는 뭔가 실적이 좋지 않을 것 같아서 1명을 해고를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 식으로 서로 협의를 했을 때는 그러면 어차피 올해 고용중개세액공제 받아봤자 내년에 사후관리로 인해서 다시 받았던 세액공제 토해내야 되니까 그러면은 그냥 올해 고용중개세액공제 받지 않는 걸로 이렇게 협의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외부에서 와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논의하는 과정이나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혹시 외부에서 이런 제안이 왔을 때는 꼭 기존의 세무대리인분과 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의논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의논을 했을 때 기존 세무대리인이 해당 부분을 놓친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서로 협의를 한 부분의 경우는 경조청구를 해서는 안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거를 기장을 하고 있는 세무사분과 논의를 해보지 않고 그냥 경조청구를 받아서 진행을 해버린 경우에는 오히려 나중에 문제가 발생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혹시 지금 담당하고 있는 세무대리인 놓쳤어도 해당 부분 내용을 말씀을 해주시면은 세무사 입장에서는 정기 신고 때 누락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따로 또 수수료를 받지 않고 처리를 해줄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경정청구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가급적 기존 세무대리인과 한번 의논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기존 세무대리인이 생각해내지 못한 아이디어를 외부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와서 제안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경정청구를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이 납세자분한테는 더 많은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정청구 계약 자체가 착수금 이런 거 따로 없거든요. 대부분 경정청구를 통해서 환급되는 세액의 15%에서 30%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내 사업장 세금신고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이나 아니면은 혹시 환급받을 금액이 있는지 궁금하신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하시는 세무사님들한테 찾아가서 한번 검토해봐달라고 하면은 보통은 그 검토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수료를 받지 않을 거거든요. 저 역시 그렇게 하고 있고, 해당 검토를 통해 혹시 환급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용역을 계약을 하고 착수를 하게 되면은 착수금도 따로 없기 때문에 나중에 경조청구 인용이 돼서 실제로 환급받으면 그 환급받는 금액 일부만 세무사한테 주면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런 부분이 궁금하신 경우는 외부의 다른 세무사분들한테 의뢰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과거 회계법인, 세무법인 다닐 때도 상당히 큰 업체들의 엄청나게 큰 액수를 경조청구를 통해서 환급받은 경험도 있고, 현재도 제가 수임한 업체들 과거에 신고했었던 내역들 다 검토한 다음에 혹시 누락된 부분이 있거나 세액공제 감면 적용받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으면은 제가 다 확인하고 경정청구 작업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 저에게 연락 주시면은 적극적으로 검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